네. 자, 2부는요. 갱년기 여성 건강이에요. 갱년기. 지금 아직 갱년기는 다들 아니시지만 곧 갱년기가 오시겠죠. 곧 이 여자분처럼. 네. 그래서 사실 갱년기라는 거는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갱년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연한 거다. 왜 니만 그렇게 별나게 그러노? 이런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갱년기는 하나의 병입니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이제 2차 성징되면서 생리하고 하는 그 단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든 과정을 거치고 여자로 살다가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갱년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걸 잘 알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 갱년기라는 거는 결국 원인은 뭐예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어떻게 된다면 갑자기 쇠퇴가 오는 거예요. 노화되고 쇠퇴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갱년기라는 거는 단지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게 되면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도 오고 이게 심해지면 아까 공부했던 거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83세. 근데 사실 100세까지 산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폐경 연령이 5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 40년 정도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갱년기 문제는요.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갱년기 분류는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폐경이라는 게 평균 49세지만은요. 여성들이 폐경 전에 꽤 긴 시간 동안 폐경 이행기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리가 한 1년 정도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폐경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폐경 후의 삶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걸 폐경 이행기, 폐경 후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스탑되는 거. 그게 바로 폐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폐경을 안 하고 완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안드로겐 가는 거 아시죠? 안드로겐이 뭐냐면요. 사실은 남성 호르몬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성 호르몬 중에서 남성 생식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안드로겐인데 여성들도 안드로겐이 나와요. 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로겐 중에서 일부는 또 여성의 어떤 에스트로겐 전구체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여자들도 안드로겐이 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것도 갱년기지만요. 안드로겐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폐경이 중요하냐면요. 남성 호르몬 한번 보세요. 남성 호르몬은 20세에 피크예요. 근데 그 위에 천천히 감소하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감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 호르몬은 어때요? 피크가 35세. 이때쯤이에요. 30에 35세. 이때가 피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폐경되면서 확 떨어져 버리죠. 40대. 그러니까 메노포즈라는 폐경이 보통 50세인데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들을 보면 초기에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로 혈관이 관련된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바로 혈관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아무 동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에 되면 막 땀이 바짝 나는 거지. 야간 발한. 그러면서 불면증, 피로감, 우울증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외음부 쪽이 여성 호르몬이 안 가니까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질이 위축되니까 어떻게 성관계가 힘들어지고 분비물이 적어지고 감염이 잘 생기고 그리고 여러 쪽도 문제 생기면서 잘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요실금, 빈뇨, 그리고 여러 감염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피부 자체도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위축되면서 어떻게 돼요? 피부 처짐이 나타나고 유방도 처지고 근육량도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폐경이 정신적으로도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우울증, 불안, 초조, 무력감 이런 나타나고, 그리고 만성적으로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지만 근감소증,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심장질환. 그 다음에 치매 이런 경우가. 그래서 갱년기라는 거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여성 쪽에 여성 장기들 유방이나 뭐 이쪽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증상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장 흔한 증상은 안면 홍조예요. 그리고 뭐 가슴 두근거리고 땀나고 건망증, 우울증, 생각보다 퍼센테이지 높죠. 그죠? 생각도 많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타나면은 여기 내만 그런 거 아니에요. 표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불편하면 바로바로 치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비뇨생식기에 이제 위축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외부가 막 가렵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배뇨통, 야뇨증, 급뇨 이런 게 한 50%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자율신경계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원래 에스트로겐이 이 자율신경계를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 장애가 한 75%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땀이 많이 나고 막 화끈거리고 얼굴 붉어지고 이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옆에 보면 막 열나고 있잖아요. 온 몸이 불타고 있죠. 네. 성격이 자꾸. 그래. 한겨울 더워가지고 열이 막 나는 거야. 선풍기를 사시사철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심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난번 공부했던 골다공증이 오기 때문에 이게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혈액 내에 이제 혈중의 칼슘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8.5에서 10.8인데 요 레벨을 잘 유지를 해야지 우리 몸은 약알칼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산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칼슘이 변화가 오죠. 그래서 보통 칼슘이 우리가 떨어지면서 산성화되는데 역으로 만약에 칼슘이 증가해 있어. 그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요, 갑상선에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칼시토닌이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을 빼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못 나오게 하고 콩팥에서 칼슘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반대로 혈중 칼슘이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몸이 산소화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스트레스 받거나 대부분은 이래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요. 여기서 뼈에서 칼슘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에서 칼슘을 못 나게 해서 혈중 칼슘을 유지시켜 준단 말이에요. 급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뭐가 생긴다?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말이죠. 근데 왜 폐경이 되기 전에는 잘 안 생기느냐면 여성 호르몬이 혈중 칼슘을 유지시켜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칼슘 막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근데 이 역할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고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동맥경화 오고 혈압이 높아진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에스트로겐이요, 혈액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유지시켰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에스트로겐이 혈액이잖아요. 혈관이잖아요. 혈관을 이렇게 늘리게 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NO하는 산화 질소를 통해 가지고 혈관을 확장해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에스트로겐 역할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뭐가 이 역할을 해요? 코엔자임 큐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코큐틴이 혈압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거고. 두 번째 에스트로겐이요, 이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죠? 뭐 HDL, LDL. 어쨌든 간에 특히 LDL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불안전하니까
혈관벽에가 들어붙어 버려요. 플레이크를 형성, 플레이크, 플라크. 이게 바로 뭐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 동맥경화, 죽상동맥 있지, 그죠? 죽상경화증 이라 그러잖아요. 동맥경화증. 그러면서 혈관을 막지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누가 이걸 예방하느냐면 바이타민 E, 토코페롤이 이걸 예방하잖아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그 역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혈중 지방이 산화가 되고 그러면서 혈관은 막히게 되고 혈압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LDL은 늘어나게 되고 HDL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이게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요. 불안증, 불면증, 즉 무슨 호르몬하고 관련된 네오호르몬이에요. 에스트로겐,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그래서 세로토닌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흥분 호르몬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카테콜라민이 막 나타나면서 막 예민해지고 신경과민이 오고 건망증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그걸 다 뭐예요?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상실감, 놓아야 되는 어떤 두려움, 고독감, 소외감 이런 게 막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안증,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감정장애가 오게 되고 이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에스트로겐 작용은요. 보면 옆에 저 가슴, 난소 자궁이라는 여성 어떤 기관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뼈, 피부 이 모든 부분에 작용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성 쪽에 작용하는 수용체와 나머지에 작용하는 수용체가 달라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쪽에 관련된 거는 알파 수용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베타 수용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폐경을 우리가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뭘까요? 에스트로겐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인위적인 에스트로겐은 결국은 폐경이 되면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 쪽은 작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작용하면은 생기 시작하거든요. 불편해지고 유방 통증이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작용 있잖아요. 유방이나 자궁, 난소에 작용하면요. 이쪽에 암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좋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뭐냐면요. 베타 수용체만 작용을 해가지고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게 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혈액을 잘 윤활시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여성 호르몬은요. 둘 다 작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못 쓰겠어요, 처음에. 근데 요즘은 이제 베타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정기적으로 유방이나 갑상선 검사를 하면서 이걸 계속 써주면 돼요. 근데 폐경이 되고 한 10년 동안 안 썼어. 안 쓰다가 갑자기 쓰는 거는 위험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대치요법의 가장 처음 부작용이 바로 뭐라고요? 비정상적인 암의 발생이다. 갈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나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작용이 암이다.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이런 식물성 뭐예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어디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베타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래서 대표적인 뭐죠? 콩이죠. 그래서 대두에 있는 이소플라본, 콩과 두부에 있는 거 이런 게 좋잖아요. 그리고 뭐 석류도 있고 마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석류가 보면 알파의 작용을 좀 해가지고 술을 잡고요. 그래서 석류가 그래서 조금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상고암에이가 뭘 만들어냈어요? 르바브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게 아메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1950년대부터 독일이라 이쪽에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FDA라든지 그다음에 NDI, 뭐 캐나다 식약처 이런 데서 이미 다 인정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메이에서 한국 아메이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뭐 개별 인정형으로
특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바브가 그 갱년기 평가 지수라는 11개가 있거든요. 11개 모두 전 부분을 유의적으로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써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루바브를 사용했을 때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에 의해서 11개 모든 문항에 좋은 효과가 있고,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개별 인증형을 획득했고, 그리고 뼈에 좋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하고 8가지의 부원료를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별 인증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한 제품에, 그러니까 루바브 딴 데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아메에서 만든 것만 특허를 인증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몇 년 정도, 한 6년 정도까지는 그 특허를 인증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증받고 6년까지 경과가 되고 제품 제조 신고가 50건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심사 보고서에 보면 이 루바브가 미국 FDA, 그 다음에 FDA, NDI, 그다음에 캐나다의 NHP 등록이 돼 있고, 독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럽 쪽의 나라에 이제 이게 이미 쓰고 있던 것들은 말이죠. 그리고 갱년기 중에서 베타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면 홍조, 혈관, 그죠? 그 다음에 얼굴 화끈거리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혈관 쪽하고 이런 쪽 다 도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비뇨청식기 이런 데 도움되는 거고, 알파와 관련된 거 유방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난소 쪽에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뉴트리언트 루바브 블렌드가 새로운 허브지. 그래서 다양한 기능성 검증과 여성 갱년기 극복에 적합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번들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해주면 더 효과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갱년기라는 거는 그 폐경 후의 삶은 길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치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하거나 그다음 불규칙 살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죠? 질병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아무래도 심해지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갱년기가 있으면 여기 보시면은 내 몸 변화를 잘 보고 식사를 균형 있게 잘 하고 체중 관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금주 금연 이런 거 잘 해주고, 그래서 누구나 겪지만은 사람들하고 디스커션 해가지고 서로 알려야 돼요. 그리고 솔직한 감정 교육, 그 다음에 우울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